자, 두 번째의 핵심적인 논점이죠. 1927년에 홍범도가 소련공산당에 가입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입한 사실은 확인이 되니까요. 자,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소련공산당에 가입했을 때 우리 나이로 57세가 됩니다. 1965년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57세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뒤에 57세예요. 홍범도는 굉장히 장수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65년에 57세였으니까요. 194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1927년에 59세라면 한다면 굉장히 장수한 거다라는 거죠. 자, 이런 소련공산당을 선택한 이 시점에 홍범도를 왜 했을까? 한번 그걸 이해해보면서 소련공산당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념의 잣대를 대지 말고요. 오늘날 우리 국가보훈부에서도 비록 사회주운동을 했지만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다 독립유공자로서 인정해 줍니다. 왜? 사회주운동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그가 소련공산당에 가입했다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는 독립유공자로서의 서운 자격의 박탈사항이 아닌데 왜 홍범도한테는 그런 엄격한 잣대를 재야 됩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홍범도라는 사람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 사람이 1927년에 소련공산당에 입당했던 이유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홍범도의 입장에서. 자, 이거 한번 따져보죠. 1920년에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했을 당시인 1920년 홍범도 나이가 52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52세 되어지는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갖고 있는 체력 상태를 한번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한번 따져보세요. 그런 분들한테 엄동설안에 총 메고 400m, 500m의 수준에 사는 그냥 동네 뒷송산이고 600m, 700m 막 이런 높은 산을 1000m 막 이런 높은 산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총 들고 전투할 수 있는 식량 보급도 원활하지 않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체력이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홍범도가 52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자연인 홍범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산을 타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은 독립운동은 못할 것 같다 라고 마음을 정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였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는 홍범도는 평생 무장투쟁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화면에 나와 있는 함경북도와 남도의 평안도가 나오는 이 지도는 1907년 8년 시점에 홍범도가 의병투쟁을 했던 지역이에요. 특히 중간에 있는 후치령이라는 곳은 홍범도가 일본군을 급습해서 홍범도의 명성이 아주 올라가던 시점인 거죠. 후치령 전투는 유명합니다. 그만큼 홍범도가 의병으로서 포수 출신의 의병장으로서의 명성을 확실히 날릴 때였죠. 자, 이렇게 이름을 날리던 홍범도입니다. 그렇게 의병장으로서의 지도력을 갖고 있는데 그때 총 들고 싸웠죠. 1919년 3.1운동에 또 총 들고 싸웠죠. 홍범도는 총 들고 무장투쟁하는 사람이었지 글을 써서나 말로 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쳐서 독립운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투쟁 방식은 기본적으로 총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패여져 있는 곳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서 찾아낸 사진입니다. 간도참변 쪽을 검색하다가 제가 찾아낸 사진이에요. 독립군이 학살당한 장면입니다. 언제?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그 시점 즈음부터 21년 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본군이 조선인들을, 민간인들을 독립군 협조자를 수색한다고 찾아낸다고 하면서 탄압을 하죠. 약 6천여 명이 죽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간도참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경신년 대학살, 경신년 대참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일본군의 잔악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북간도 지역의 무장 독립운동의 기반이 싸그리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이 지역에서 총 들고 싸우는 무장투쟁은 10년이 지난 31년 9월 만주사변 이후입니다. 그럼 뭐예요? 다시 돌아가 보면 홍범도는 무장투쟁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확실한 핵심적인 기반이 연해주 지역 아니면 북간도 지역이었잖아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유시찬변으로. 연해주 사라졌죠. 북간도 경신찬변으로 사라졌죠. 따라서 무장투쟁의 방식의 한계를 아는 거고 자기가 그 나이에 무장투쟁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홍범도는 북간도로 가는 게 의미가 없게 되거나 매우 취약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다른 각도를 한번 봐볼까요? 홍범도는 9살에 고아가 된 사람입니다. 머슴 출신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출신 신분으로 따져보면 매우 보기 드문 존재이고 그런 정도의 인물이 어느 날 독립운동의 최고의 독립운동가로 성장해 나갔다는 것만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의 가정 환경은 9살에 그가 고아가 되어서 혼자서 생존의 장에 뛰어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불 안 가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막 나이를 속여갖고 관군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탄광에서 일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평양 출신입니다. 친인척 아무도 없습니다. 다 끝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기본 기반이. 결혼했습니다. 앞서 여러분 지도에서 보여준 후치룡 전투 전후에서 일본군이 이런 홍범도 이놈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데 부인이 북경에 살고 있어. 부인을 잡아와요. 남편을 설득해라. 고문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부인이 말을 안 들었죠. 고문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내가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부인께서. 혀를 스스로 깨물어서 말을 못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바로 석방을 하죠. 그 후유증으로 바로 돌아가시죠. 후치룡 전투 이후에 홍범도의 의병부대가 전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큰아들 중대장이었습니다. 자기 의병부대 전투 중에 사망합니다. 뭐예요? 가족이 없어요. 국내에. 지연 없죠. 혈연 없죠. 가정환경 그렇죠. 나는 홍범도가 조선으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그닥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점에서. 운동기반 무너졌습니다. 운동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 나이에 운동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혈연 무너졌죠. 지연 무너졌죠. 가정환경 무너졌죠. 북간도나 조선으로 돌아올 수 없는 홍범도가 그나마 눈을 돌렸던 것은 연해주죠. 왜? 국내에서 의병투쟁을 하다가 1910년 직전에 홍범도가 연해주로 넘어갑니다. 만주 저기 길름을 해서 연해주로 넘어갑니다. 홍범도는 이곳에서 권업회라는 독립운동단체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1919년까지는 총을 내려놓고 먹고 사는 자기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농사도 지어요. 권업회 활동도 하고. 뭐예요? 10년 동안 본인이 연해주에 안착해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낯선 땅이 아니라는 거죠. 홍범도 입장에서는. 홍범도가 한 곳에 10년을 머무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홍범도 삶에서. 1868년 이후에 홍범도 인생에서 본인이 10년 동안 한 곳에 정착한 적이 없다고요. 연해주는 본인이 거기서 정착해서 생계를 꾸려나간 경험이 있어요. 당연히 선택지는 소련 아니겠어요? 자, 홍범도는 왜 소련을 선택했을까? 러시아 땅을 선택했을까? 자신의 제2의 삶의 장소로 라고 한다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를 제2의 삶의 장소로 선택한 홍범도가 정착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은 농사 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처럼 혼자인 사람도 많았어요. 독립군 부하들 가운데는 혼자인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리 와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했죠.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고려인 사회 입장에서는 유명한 독립운동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어준다는데 뭐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거죠. 권위가 있으니까, 명망성이 있으니까. 자, 그때 당시에 볼셰비키가 시베리아로의 연해주 지역을 장악한 이후에 했던 게 집단농장 체제를 감추는 거였어요. 그 집단농장을 통해서 생계 문제를 꾸려나갈 수 있는 일상적인 일터를 만든 거죠. 홍범도는 여기에 호응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만들기도 해요. 집단농장을.
널려져 있는 땅이 많으니까요. 예? 너네 여기가 세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해서 조선인들 사회에 안정을 취하는데 리더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존중받는 언행 아닙니까? 더구나 이분이 한 가지 더 해요. 연해주 지역에 있던 러시아인 사회나 특히 군대에 그 군대 대원들에게 정신교육을 할 때 부대장들이 홍범도를 가끔 초청했어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애국적인 행동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험담을 이 군인들에게 전해주라. 그래서 요즘 같으면 명사초청 강연에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1929년경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이 입당하기 전에 결혼을 하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이 사진은 1929년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홍범도와 그의 두 번째 아내인 이인복이라는 사람과 아들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정착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삶을 사는 자신의 삶을 사는 노력을 해 나가는 거죠. 이 정착의 과정에 소련 공산당의 입당은 고려인 사회도 할 수 있었고 본인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고려인 사회에서 계속 일정하게 고려인 사회를 도와주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임무를 충실히 하려면 입당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어요? 이유는 본인이 밝힌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혹시 입당 관련 심사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입당 원서에 쓰는 글들이 있었을 거니까 그 자료가 공개된다면 더 정확하게 알겠지만 추론을 해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본인이 해왔던 평소 행동 패턴에서 보면 고려인 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입당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거죠. 사실은 홍범도는 이후에 30년부터 연금을 받는데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먹고 살만한 연금이 있어요. 입당 안 해도 돼. 연금 받으면 되니까. 뭐 이런 사람이지만 입당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그가 연해주에 있는 조선인 사회에 해코지를 하거나 독립군들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독립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소련공산당에 입당한 것 자체가 문제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 저는 봅니다. 그런 홍범도는 스탈린의 연해주, 시베리아 일대 조선인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이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정착한 곳이 크즐오르다라는 곳이죠. 자, 이미 본인은 크즐오르다에 왔을 때 시점에는 나이가 60이 훨 넘은 나이에요. 노동을 하기에도 벅찬 나이죠. 그래서 은퇴를 확실하게 한 나이죠. 그런데 고려인 사회가 놔뒀겠어요? 존중받는 인물을. 그래서 고려인 사회가 만든 고려극장의 극장장이 선생님 그냥 댁에서 이렇게 있으지 마시고 우리 극장에 수의라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극장에 오는 우리 고려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의가 그런 정도의 고려를 하는 극장장이 고려를 해서 수의 자리를 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소위를 하시라고. 그래서 수의가 된 거죠. 나쁜 사람이었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었으면 그런 대우를 했겠어요. 더구나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홍범도가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고려극장에서 홍범도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연극을 만들었어요. 연극의 제목이 의병들이에요. 홍범도란 말을 못해요. 그 당시에는. 그거는 뭐예요? 홍범도를 너무 띄우는 거는 오히려 홍범도에게 위해가 닥쳐올 수 있는 염려가 있었던 이미 스탈린 취하니까. 그래서 홍범도를 주 내용으로 하되 의병들이라는 주제로 애국적인 내용을 고취하는 걸 하죠. 그걸 하는 타이밍이 맞을 수 있었던 게 1939년 9월에 나치가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자, 그때는 전쟁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애국적 분위기가 매우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이 연극을 상영해도 소련공산당에서 뭐라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저기서 주목하는 점은 이 홍범도 살아있어요.
살아인물을 놓고 의병들을 연극을 해요. 연극 대본을 만들고 고려인들이 자발적으로 뭐요? 홍범도라는 인물이 존경받지 않은 인물이었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홍범도는 고려인 사회에서 이미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가 독립운동을 위해서나 독립군에 대해서 해코지를 했다거나 이랬다면 고려인 사회가 그걸 몰랐겠어요? 그렇지 않은 존경받는 인물에 대한 헌사라는 차원에서 이 의병들이라는 주제의 연극을 이해한다면 홍범도를 러시아에서의, 소련에서의 홍범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부정적으로 보면서 다른 이유를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